오늘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자, 왜냐? 오늘부터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민생 관련돼 물어보겠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우리의 국민의 삶과 직결된 거 물어보겠어요? 아니죠. 또다시 정쟁거리만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분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민주당을 뭘 하냐면요. 이걸 한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회의에 올려서 망치 두들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2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2사 선임 절차 착수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기각 판결이 내리더라도 헌재 기각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할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왜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일 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당해야 되고 일 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이 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지 이 일련의 과정을 모르겠다라고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MBC 사장 방탄하기 위해 이런 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요, 왜 사퇴하겠어요? 실제 MBC 사장 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방통위가 MBC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방송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적돼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본회의에 올리고 망치 두들기면요. 헌재에서 기각 판결 내릴 때까지 몇 개월 걸린다고요? 수개월 걸린다고요. 그러면 방통위 업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되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들한테는 MBC 사장 교체로 하나로 결부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방통위 업무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방통위가 준비를 너무 잘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거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근데 이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제가 실제 법 조항까지 보여드렸죠. 방송입법 제13조 네, 1항, 2항 제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2인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2인으로 의결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망치 두들겨서 어디 가보겠다는 겁니까? 헌재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준비를 잘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잘했냐? 이미 로펌 두 곳에서 자문 받았대요. 어떻게? 2인 방통위 때 2인 심의 의결 가능하다라고. 한 군데 아닙니다. 두 곳에서 받았어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판결문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요. 과거 KBS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어떤 목소리 나왔습니까? KBS 방망 경영과 관련돼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통위가 의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걸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야 위헌 제소를 한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냐? 방통위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이다. 자, 그러면 좌파들이 그때도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2인 체제 의결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어떻게 했다고요? 된대요. 2인 체제 의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 자, 뭐냐? 바로 이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 있죠? 자, 어떻게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인의 찬성으로 의견이 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뭐라는 겁니까? 2인으로 의결되면요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준 거라고요. 뭐와 관련돼서 제가 보여드렸던 방통위법 13조 2항에 따라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아무리 이와 관련돼서 탄핵안을 내놔도 절대 헌재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헌재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탄핵안을 내는 게 비단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잖아요. 자,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무려 윤석열 정부 내에서만 8건을 발의했습니다. 8건. 뭐 다양해요. 방통위원장도 있고 장관도 있고 심지어는 검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는 뭐합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모두 다 어차피 가면요. 기각이고 각하될 거라고요. 민주당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심지어 뭐를 위해서? MBC 사장 방탄을 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건 누굽니까? 국민들이라고요. 왜? 부처가 업무가 마비되는데 장관이 사라집니다. 방통위원장이 일을 못해요. 수사 중인 검사가 수사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지금 뭐까지 하느냐? 오늘 이것까지 한대요. 검사 4명 탄핵안을 이르면 오늘 당론 발의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예요. 이재명 방탄. 자, 심지어 지금 좌파들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 80만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거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링크를 좀 걸어드렸습니다. 어떤 거 걸어드렸습니까? 바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해산 1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자유민주당이 오는 3일 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류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제출된 서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해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준 PD 이거 이렇게 계속 연일 보도 나오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얘네들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2년 내내 이런 짓 벌였습니다. 지금 한번 80만 넘어가지고요. 여론전 펼치고 있는 거라고요. 어차피 쟤네가 한다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거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문재인은 몇몇 명이었다고요? 147만 명이었다고요. 147만 명.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청와대에 뻐겼던 게 문재인입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편향된 언론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기사를 일부러 한겨레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겨레를 갖고 온 이유. 자, 뭐냐? 잘 보십시오. 대통령을 탄핵할 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탄핵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제 그 탄핵이 법률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겼는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좌파들은 이와 관련돼서 탄핵 사유를 뭐로 두고 있다고요? 이렇게 두고 있다고요. 첫 번째, 군사법원법 위반. 뭔데?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일부의 부정비리 밝혀진 거 있습니까? 평화통일 의무 위반. 뭔데? 대법원 판결 부정. 뭔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을 침해한 탄핵 사유. 뭔데? 즉 자신들만의 추측성 카더라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탄핵 서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웃긴 건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를 일부러 한겨레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왜 탄핵 사유 안 써요? 네? 왜 탄핵 사유 안 씁니까? 제가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와 관련된 한 줄도 안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 줄도. 왜? 부끄러? 네? 이 탄핵 사유 막상 보도하려고 하니까 부끄럽습니까? 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좌파들의 모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좌파들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지들도 알아요. 저게 탄핵 사유가 절대 안 될 거라는 것.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여론몰이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한겨레마저도 기사는 싣고 있지만 타이틀은 휘황찬란하게 달고 있지만 그 탄핵 사유와 관련 내용은 전혀 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들 거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 거 하려고 이렇게 자유민주당이 오는 3일 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좌파들도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해산을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좌파들은 지금 탄핵 사유가 어떻습니까? 얼토당토하네요. 그냥 자신들만의 추측, 자신들만의 카더라를 가지고 탄핵 사유를 대고 서명운동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죠. 쟤네들은 포장지는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뭐라고요? 알맹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알맹이가 옹골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왜냐면 잘 보세요. 정당 해산 청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헌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헌법?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사항 보십시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 삼권 분립.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삼권 분립과 관련돼서 어떤 일 펼치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행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부권, 수사권, 감사권 모두 다 행정권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입법권으로 모두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사법부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외복, 판사, 처벌법, 판사 선출대 등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 말대로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를 그야말대로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몇 조? 헌법 제8조에 따라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정당 해산 청구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근거 있다. 니들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대가리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소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한 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저들에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물음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방법이자 방향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선 여론 조작으로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드러났습니까? 이재명 비리를 숨기려고 보도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은 뭐라 그랬어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그들과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라고 발을 뺐다라는 겁니다. 나 김만배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김만배는 왜 이재명을 비리를 숨겨주려고 보도까지 조작하고 왜 구속까지 당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진술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허위 인터뷰 보도 다음 날 김만배가 마치 이재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아, 김만배가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이러한 허위 보도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물어봐야죠. 이재명한테. 얻을 이익 없다며. 근데 결론적으로 이익 얻었네요. 네? 누가 해준 겁니까? 이 이익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만배가 해준 겁니다. 이재명 비리를 숨겨주려고. 이재명 대선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다 패라 라는 말씀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 또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이거 검찰이 정말 수사 안 했는데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비단 검찰이 인도 외유 논란만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인도, 샤넬 자켓, 경호원, 수영 강습까지 수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거 우리가 다 고발했거든요. 싹 다 고발했습니다. 누가 고발했느냐? 바로 이종배 시원이 다 고발했어요. 김정숙 관련된 경호원 수영 강습 지시, 김정숙의 샤넬 자켓 모두 다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종배 시의원님이 고발인 조사 받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검찰이 김정숙의 샤넬 자켓과 관련돼서 한글 박물관장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의 인도 외유 논란뿐만이 아니라 김정숙의 샤넬 자켓 관련돼서도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거는요, 너무 단순한 사건이에요. 너무 단순한 사건. 우리가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이 샤넬 자켓이 어딨냐는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아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샤넬 자켓을 한글 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가? 아니라는 것. 네? 인천공항에 전시됐던 김정숙 옷이 샤넬이 작년에 다시 만든 옷이라는 것.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있는 옷은요, 김정숙이 입었던 옷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 뭡니까? 그러면 김정숙이 입은 옷은 어디 갔냐고. 이걸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종배 시의원님이 고발한 겁니다. 어디가인지 찾기 위해서. 근데 이걸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검찰이 본격화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근거가 너무 명확해요. 근거가. 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어깨, 선 똑같습니까? 색깔 배치 똑같아요? 다르죠? 김정숙은 어깨 부분이 굉장히 검은색인데 실제 인천공항에 있는 샤넬이 어떻습니까? 흰색입니다. 달라. 다른 옷이야. 이것뿐입니까? 아랫부분도 보십시오. 아랫부분도. 김정숙의 샤넬 자켓 아랫부분은 흰색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샤넬 자켓은 어떻습니까? 검정색이에요. 달라. 다른 옷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거짓말이 걸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고발했고 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우리 김정숙 씨한테 미안하지만요. 아니, 김정숙이 입은 사이즈랑 마네킹 입은 사이즈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일단은. 네? 아니, 뭐, 색깔이고, 뭐 색 배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김정숙 씨한테 너무 미안하지만요.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그래서 김정숙이 입은 샤넬 옷이 인천공에 전시된 샤넬 옷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뻐겼다가 이제서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야. 상식.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겠냐고요.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좌파들이 물음표 10개 던질 때 우리는 몇 개 던지자고요? 20개 던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물음표까지 만들어 드렸었어요.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김정숙이 인도 방문 당시 입었던 청색 두루마기, 그와 유사해 보이는 게 문재인 양산사저에서 발견이 되었다. 김정숙이 이집트에 갔을 때 입었던 흰색 자켓, 그와 유사해 보이는 게 문재인 양산사저에서 발견이 되었다. 김정숙이 스페인 방문 당시 입었던 초록색 원피스, 그와 유사한 게 문재인 양산사저에서 발견이 되었다. 김정숙이 노르웨이 가서 입었었던 그 갈색과 코트, 그것이 문재인 양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샀냐고. 더 나아가 그 옷들이 그 옷인지 같은 옷인지 다른 옷인지 해명 좀 해달라는 겁니다. 해명 좀.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해명도 문재인도 김정숙도 문다혜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물음표가 뭔지 우리가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수사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차례. 네, 할 거야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고발장 제출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 냈고 지금 실제 그 행동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갈증은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죠.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향성과 목소리를 함께 내줬더라면 저는요, 검찰 수사 더 빨라지고요, 사법부 판단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런 목소리 내왔습니까? 관련돼서 한 번이라도 나서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깃발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 우리의 깃발의 그 기준에 함께 발맞춘 사고 목소리 내준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 우리가 지지 보내준 후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의 해병대원 특검은 절대 역발상도 대안도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자, 왜냐? 당장 오늘부터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또다시 제2 요건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 만들어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 깃발 드는 겁니다. 이게 왜 특검 요건이 안 되는지, 이 특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논리로서, 우리의 깃발로서 이걸 하나하나 막아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준 PD,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 쓰면 이와 관련돼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지율 떨어지면 우리한테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민주당 좌파들의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요. 무슨 얘기냐? 지금 좌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요,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한 건이라도 하면요, 문제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법안들,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서야 되는 법안들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입법 폭거, 실제 우리가 받아줘야 될 법안들이에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요, 윤석열,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의 시스템을 위한 겁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위한 거예요. 즉, 민주당은요, 일부러 제2요구권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받아준 순간 그 법은요,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키는 법들이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그러한 법안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좋은 법이었다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당시 발의했어야죠. 민주당이 180석으로 망치 두들겨야죠.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권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뭐 하면 되겠습니까? 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게 왜 이 나라에 뿌리내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설득 과정이 답답하더라도, 짜증나더라도, 뭔가 안 된다고 느낌 들어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 그게 우리의 가치잖아요. 어떤 가치? 법치주의라는 가치. 이 나라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뿌리 내렸던 그 시스템의 가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율 때문에 걱정을 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을 한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걸 윤 대통령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압니다. 본인이 제2요건을 행사하면은 지지율 떨어질 거라는 것. 실제 좌파들의 비판 여론에 실제 우리 국민들이 속여질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 대한민국에 절대 뿌리 내리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해병대원 특검에 수사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제 정의석 비서실장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나 똑같은 깃발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만의 깃발이 아니라 비서실장만의 깃발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혼자만 다른 깃발 든다고 우리가 그것을 역발상이다, 대안이다고 인정해 준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